우리 계획이사 올리. 나는 야만 고양이 페리. 와, 파란색 멸치구다. 와, 재밌어 보인다. 가보자. 어? 저기 재원이랑 소연이도 보인다. 세워줘, 올리. 오케이 베리. 지구 탐험대 오늘 소풍을 위해 착륙. 얘들아, 우리 왔어. 지구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우리도 오늘 엄청 힘들게 왔다. 그러게, 내려올 때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 땅 맨 아래쪽에 있던데. 맞아, 전라남도 공군.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지. 우리 오늘 에? 우리 오늘? 드디어 거기 갈 거야. 우주! 우주? 아니, 우리 이제 막 우주에서 왔는데? 아이, 진짜 힘 빠지네. 이게 아닌데. 아니, 지난번 그 태양에서 약속했던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어? 걱정 마.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너희별로 갈 날이 올 거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언제 한번 우주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탐험 가볼까? 우주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갈 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우주 기술들이 전부 모인 곳이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면 딱 알지. 기대해도 좋아. 우리 말처럼 아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막 알려주고 그래도 돼. 좋아. 그럼 가보자. 따라와. 에? 쟤 믿어도 되는 거야? 못 믿겠는데. 일단 가보자. 그래. 우와, 로켓이다. 여기야?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곳이? 아니, 그렇게 쉽게 공개할 수 없지. 근데 저 로켓 말이다냐? 진짜 로켓이냐? 저게 우주까지 실제로 날아갔던 나로호야. 나로호에 이어서 지난 5월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잖아. 누리호? 누리호는 어디 있는데? 아이, 그리고 누리호랑 나로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 안녕 얘들아. 똑똑해서 부리가 등장할 시간이지. 그나저나 너희들 오늘 정말 거길 간다는 거야? 이건 나까지 신나고 초조해지는걸? 나로우랑 누리호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지? 먼저 나로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데 100kg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큰 성과를 냈어. 근데 나로우를 연구할 때만 해도 러시아 과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1단 엔진의 경우 통째로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대. 하지만 누리호는 달라. 1단부터 3단 엔진까지 몽땅 우리 기술로 만든 위풍당당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란 말씀. 발사를 명령한다. 발사 버튼 눌러. 우주대원들은 들어라. 약 10분 뒤 자동 발사 프로그램이 작동될 예정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 올리베리, 너희 누리호 발사할 때 흉내내는 거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저쪽에서 읽어봤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궁금해? 그럼 직접 로켓 과학자분들께 여쭤보면 되지. 로켓 과학자? 오늘 만나는 해설사님이 로켓 과학자 분이신 거냐?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 놀라지 마.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니까. 예고편? 우리는 이제 본진으로 간다. 누리호를 볼 시간. 나로 우주센터로 고고! 가자! 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러게. 삼엄해. 재원아, 이게 뭐야? 무서워. 여러분, 나로우드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나로 우주센터다. 와, 베리베리, 저거 봐, 저거. 올리! 조용히 해. 올리베리 긴장했지?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 긴장감 필요해. 여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특별 구역이거든. 와, 근데 TV로만 보던 이것을 내가 직접 와보다니. 근데 연구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발사 전에 완벽한 통제를 위해서 연구원분들은 물론이고 경찰관 그리고 군인 등 많은 인원이 훈련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발사체에는 인화성 액체 연료가 탑재가 됩니다. 해외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운용하는 과정 중에 많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은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발사 운용하는 기간 중에 육상, 해상, 공중을 모두 다 안전하게 통제한 상태로 누리호 발사를 진행을 합니다. 얘들아, 불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떡떡채서 불이 나로 우주센터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 따라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좀 준비해온 게 있어. 지금부터 나로 우주센터의 결정적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면, 레디 액션! 와, 다시 봐도 가슴이 막 벅차올라. 이럴 땐 인증샷 찍어야지. 연구원님 앞에서 지금 이게 무서워, 창피해. 근데 연구원님, 저기 있는 저 구조물이 누리호를 단단히 잡아줬던 건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 구조물의 역할은 그거와는 다르고요. 실제 누리호를 발사 직전까지 단단하게 지상에 잡아주는 구조물은 저기 발사 패드 위에 있는 4개의 발사체 지상 고정 장치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저 구조물은 누리호의 2단과 3단에 액체 산소, 연료, 가스를 공급해주는 배관의 경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공항과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누리호가 이 지구로부터 먼 우주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곳 나로우주센터와 이 발사대가 필요한 게 같은 원리입니다. 어쩐지 저 커다란 누리호를 잡고 있기엔 살짝 약해 보이긴 했어. 근데요, 발사대를 세워놓고 연료를 채울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료를 채워놓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누리호의 경우 지구로부터 먼 우주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의 액체 산소와 연료를 탑재를 해야 합니다.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계속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사하기 직전까지 계속 보충해서 충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화제를 채운 다음에 기립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연구원님,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누리호가 발사될 때 얼음 조각 같은 게 막 떨어지던데 그건 대체 뭔가요? 네, 그건 성해입니다. 누리호의 경우 액체 산소가 영하 183도씨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호에 액체 산소가 탑재가 되면 누리호 표면에 성해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 아니, 누리호도 얼음 하고 있다가 땡! 하고 발사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이 아주 저랑 쿵짝이 잘 맞아요. 자자 주목! 이 부리가 와 있다는 거 친구들 잊진 않았겠지? 부리가 선정한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저도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다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되게 아쉽고 걱정되는데 연구원분들은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찔한데요.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신 오류가 누리호 발사 당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는 연구진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통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날 새벽 한 2시, 3시경쯤 됐을 때 연구원 차원에서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내리고 통신 오류에 대한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발사를 진행하자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당하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웠던 그 가설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그 가설이 제대로 들어맞았고 시험에 성공을 해서 그 다음날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보자고 하지 않으셨으면 멋진 누리호의 도약을 빨리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아, 연구원님 최고예요. 베리 굿. 연구원님, 저희 다음 장소로 가요. 네, 이제 누리호가 마지막까지 보관되어 있었던 보관동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빨리 와. 베리 놔두고 가요. 빨리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관동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진짜 넓다. 베리, 우리 우주선 주차장은 여기에 비해 너무 초라한데? 올리야, 체면 떨어지니까 너무 놀라지 말자.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누리호가 47.2m잖아요. 그래서 누리호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되기 때문에 가로는 60m, 그다음에 폭은 40m에서 2,4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나 넓어요? 언제 나보고 체면 차리라더니. 근데 이건 진짜 큰 것 같아요. 실제 발사체인가요? 이건 실제 발사체는 아니고요. 실제 발사체는 플라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FM이라고 부르고 이 발사체는 실제 발사체랑 똑같이 만든 인증 모델, 즉 Q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발사를 할 때 발사체를 발사대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끼리 사전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때 쓰이는 발사체가 이 QM이고요. 그래서 QM을 갖고 올라가서 산화제만 먼저 충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연료 산화제를 동시 충전을 해본다든지 혹은 그 발사 직전 단계까지 다 충전하고 진행을 시켰다가 발사 취소를 하면서 발사 취소가 잘 되는지 등을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쓰이는 기체가 바로 이 QM 기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사체는 3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단, 2단, 3단이고 또 위성은 어디에 들어있다 우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발사체를 기립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도 1, 2, 3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사체의 제일 낮은 저층 부분을 1단, 그다음에 가운데를 2단, 그다음에 발사체의 최상단 부분을 3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은 3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야, 올리 그거 왜 만지고 있어? 너무 부드럽다. 우리 우주선에도 씌우고 싶어. 연구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올리 빨리 사과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 발사체의 끝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부분을 위성 보호 덮개, 페일로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성 보호 덮개에도 기술력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그 연소가 시작되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하고 발사체가 우주로 나아가기 전에 대기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또 많은 그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열과 소음으로부터 승객인 위성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페어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페어링은 구조 강도를 또 만족을 시키면서도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복합 섬유를 성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 강도가 나올 때까지 성형을 해서 이 페어링을 만들게 됩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결정적 장면을 볼 타이밍이지. 똑똑 채소 부리가 선정한 누리호 발사의 마지막 결정적 장면 지금 공개합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영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이왕이면 저기 아래 한 번만 내려가면 안 될까요? 그럴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정말요? 예! 여기가 누리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발사 지휘센터라고 합니다. 네,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네, 전체 로켓을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로켓이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그 전체적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이곳에서 전체 지휘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켓이 발사하고 나서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3단 분리. 아니, 뭐 단계가 되게 많던데요. 아니, 여기에서 하나하나 명령이 내리는 건가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발사 단계가 되면은 인간의 어떤 수동 작업에 의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 기능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20분 전에 그 발사를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하고 발사 10분 전에는 PLO라고 해서 발사 자동 시퀀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컴퓨터가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시퀀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리호는 전체 3단형 발사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11단계의 그 주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1단 엔진을 점화를 시작으로 해서 발사대를 이륙하는 단계, 그리고 1단 엔진이 정지되고 1단 엔진이 분리되는 단계, 그리고 2단 엔진이 점화되고 그 다음에 2단 엔진에서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우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페어링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단 엔진이 정지되고 2단과 3단이 분리가 되고 다시 이제 3단이 최종적인 지구를 돌기 위한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목표하는 고도에 원하는 속도로 운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 엔진이 정지된 다음에 그 최종적인 승객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분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로켓 쏘시면 시간 맞춰 올 테니까 우리도 우주로 좀 얻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우주선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은근히 피곤해서 말이죠. 올리, 너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라냐? 야, 누리호는 위성만 태우는 거 모른다냐? 게다가 위성이 무거워서 하나하나 실을 때마다 과학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응? 너처럼 무거운 오리가 어떻게 있다는 거냐? 그럼 너도 타지 마. 안 탈 거야. 그건 베리 말이 맞아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라고 하는 주탑재 위성이 180kg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7기의 큐브 위성이 실렸는데요. 그 큐브 위성들의 총 무게가 약 60kg 정도 되었고 나머지 이 위성들을 우주 공간에 부드럽게 놓아주기 위한 사출 장치가 약 한 240kg 정도 돼서 총 500kg의 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실려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원님들, 저희가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요. 아니 근데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만 온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천문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친구들 준비됐지? 안녕하세요. 저는 왕배초등학교 이설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주로 발사된 누리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된 위성은 총 8기인데요. 그중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임무 수명 기간은 2년 동안 구름을 투과할 수 있는 영상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레이더를 활용을 해서 북극의 해빙, 그리고 산림의 생태, 그리고 해양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관측을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탑재 위성으로 총 7기의 큐브 위성들이 실렸는데요. 이 중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요셋이라는 위성은 우주에서 위성들이 서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스텍,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큐브 위성들도 각자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우주 환경에서 이게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교 4학년 김민주입니다. 우주선을 계속 발사하면은 우주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왜 자꾸 우주선을 발사하나요? 저 그거 궁금했어요. 인간이 우주로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능력이 인간의 DNA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의 그 임무를 가진 위성들을 쏘아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위성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대기권에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그 속도와 고도에 따라서 그 소멸되는 기간이 다 다를 뿐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누리호 3차 발사에서 탑재한 위성 중에 카이로스페이스 큐브 위성이라는 위성은 그 말씀하신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임무 수명 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궤도를 대기권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친구도 질문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친구 날아오다. 안녕하세요. 용죽초등학교 김학범입니다. 언젠가 저희를 또 달 탐사를 가고 싶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다음 발사체로는 달 착륙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누리호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달에 갈 때 저도 좀 저희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 다시 3번의 누리호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번의 발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누리호에 대한 그 성능 검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저희의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는 그런 임무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게 되면 저도 데려가 주실 건가요? 그럴까요? 그래, 저희도 내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박초등학교 김신우라고 합니다. 우선 누리호 발사 성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TV에서 보니까 나로 우주센터가 외딴 섬에 있던데요. 그럼 치킨이나 피자 배달도 안 되나요? 우주센터 설립 초기에는 그 주변 인프라 상권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요즘에 전 국민적인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 주변 상권도 많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치킨, 피자 열심히 시켜서 잘 먹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로 우주센터가 왜 이 고흥 외나로도에 지어졌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 점이 있는데 저 점을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제주도가 있고 우측으로는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발사체는 위성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발사체가 날아가다가 뭐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사체 단분리를 하면서 1단, 2단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민가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피해서 발사를 하게 되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그런 지역이 지금 제주도와 일본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그런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발사 방위각이라고 하는데 북쪽을 0도라고 한다면 약 170도 정도가 누리호의 이제 발사 방위각이 되는 거고 그 지역으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우주센터가 최종적으로 그 우주센터 입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연구원님들, 오늘 아무나 못 오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랑 풍제동이랑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탐험대 친구분들이 이곳 나로 우주센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우주를 포함해서 정말 넓고 광활하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땐 넓은 우주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연구하시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쏩니다! 이 돌림판에 돌려서 멈추면 그 간식을 드리려고 해요. 돌려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돌아간다! 뭐가 나오지? 안 돼! 아니야! 야, 연구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정말 큰 거 드려야지! 고생하셨으니까 큰 거 드려야 돼! 고생하셨는데 오늘. 좋습니다. 맞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감사한 마음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지구탐험대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올리베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윤이와 이런이에게 울리야, 베리야, 누리호처럼 너희를 우주로 보내야 할 시간이네. 사실 오늘도 완전 특별판이었지만 그간 우리가 갔던 것도 멋진 곳 많았는데 설마 까먹은 거 아니지? 아 그럼 푸른 지붕의 청와대에서 소윤이 재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불시착했던 남산타워를 다시 가본 것도 모래놀이, 전통놀이, 키즈카페. 우리가 키즈카펫을 그리고 그러게. 다른 인형 친구들 만난 거랑 그리고 과학축제 너무너무 많다. 맞아,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 무서운데 꼭 참아야 될 때도 있었고. 그간 힘든데 아주 고생해줘서 고마웠어. 근데 소연아,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꼭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어? 우리 좀 쿨하게 헤어지면 안 될까? 그런가? 내가 너무 텐션이 별로였나? 그럼 오늘로 지구탐험대 챕터를 멋지게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우리도 푸른별 지구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냐. 소윤아, 재원아,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럼.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그간 같이 고생한 둘이에게 마무리를 맡길까? 오케이. 올리베리 그간 수고했고 즐거웠다. 누리호처럼 안전하게 우주까지 잘 가. 올리베리 지구탐험대 언젠가 다시 만나요.